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풍경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테마 30일 일제감정기의 경제, 사회, 문화입니다. 앞서 일제감정기 시작하자마자 제가 내용들을 마구마구 꽂아 넣어드려가지고 아마 3강 연속 좀 암기의 부담감이 많이 심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주제는 뭐 암기할 게 또 적다고는 못하겠어요. 그건 없지만 그래도 앞서 파트들보다 훨씬 공략하기 쉽습니다. 이번 일제감정기의 경제, 사회, 문화는 내용 범위상 1920년대부터 40년대 중반까지 내용 위주고, 앞서 파트보다는 좀 주제가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출제 비중은 훨씬 높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사례가 적진 않아요. 솔직히 일제감정기가 암기할 게 많긴 하지만 얘가 가장 출제 방식이 고정적이고, 빈출 키워드 몇 개만 암기하시면 매우 쉽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파트보다 이것만 하면 금방 풀겠다 라는 느낌이 바로바로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파트는 물산정려운동 및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요. 일제감정기의 종교 및 신분해방운동 및 사례 특징 암기하기. 그리고 여기 빠져있는 게 있는데, 추가적인 거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여기 외에도 이 노동운동, 노동운동의 흐름도 파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조선어학회라는 단체의 활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어학회는 이따 제가 PPT 나올 한글 수호 단체거든요. 근데 다른 단체는 못 외우셔도 이 조선어학회만큼은 반드시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파트는 일제감정기 대표 사회운동 및 종교활동 사례 파악 또는 조선어학회 활동을 파악한 유형이 출제되고요. 어렵게 출제되면은 일제감정기의 실력 양성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거나 노동운동 또는 농민운동의 흐름을 파악한 유형이 나오는데, 그냥 말이 제일 어렵다 표현한 거지 솔직히 별 차이 없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딴 얘기 별거 없이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여기 적혀있는 것 중에 여기 물산장려운동이랑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둘 다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실력 양성운동이에요. 그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 실력을 키워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던지 아니면 민중들 뭐 계몽한다든지 그런 걸 목적으로 한다 보시면 되는데, 뭐 계몽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진짜 실력 키우는 거?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28강 때쯤에 언급됐었는데, 이 이른바 문화통치기에는 회사령을 폐지하고 조선 관세를 폐지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회사령을 폐지하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마음껏 회사를 세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이 조선 관세령이란 거 동시에 폐지하게 되면서 일본의 산업이 이렇게 국내로 마구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을 육성하고 우리나라 민족 자본을 기르기 위한 그런 운동 같은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평양에서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돼가지고 서울로 확대되면서 점차점차 물산 장려 운동이 커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평양이란 걸 언급해가지고 지금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키워드가 진짜 중요한 게 대구 지역에서 발생했었던 경제 구구 운동 기억나나요? 복습 제대로 하신 분들은 대구 지역에 발생한 경제 구구 운동으로 국채 보상 운동을 까먹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평양에서 시작한 물산 장려 운동과 대구 지역에서 시작한 국채 보상 운동을 여러분들이 진짜 헷갈리기 쉬워가지고 얘네 둘은 좀 구별해 두시고요. 일단 이 물산장려 운동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기업의 육성을 장려한 거기 때문에 내 살림 내 것으로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그러니까 우리 물건을 애용합시다 라는 그런 멘트가 나오는 구호 같은 게 많았었고, 관련 단체로는 대표적으로 자답회라던가 토산 애용 부인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가 만든 거 쓰자, 우리 토산물 아끼시다, 약간 그런 단체들이 좀 활동을 주도했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기 연표랑 관계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물산장려 운동은
당시 조선 총독부의 탄압에 의해서 실패하기도 했었고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거 그냥 자본가 배만 불려주는 운동 아니야? 굳이 우리나라 기업 육성하는 거랑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배부를 싸면 더 배불러지고 못 먹는 사람도 더 못 먹는 거고 그냥 그런 거 아닌가?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비판점 받아가지고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지난 강의 때 2차 조선 교육령을 반포했다는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학교 수업 연한 6년 발표고 그럼 나는 이거 발표하면서 조선인에 대한 교육의 기회 확대를 열어줄 줄 알았는데 막상 까보니까 아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그렇게까지 많이 열어준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어쨌든 간 이때 당시에 형식적으로 뭔가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그런 걸 규정해줬으니까 당시 이 이상제 등을 중심으로 밀립대학 기성이라는 걸 설립해가지고 야 어차피 일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교육기관을 만들어줄 리가 없어. 그러면 우리 손으로 직접 한민족이 1천만이 한 사람에 1원씩 모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대학교를 설립하자라는 운동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이 이상재님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랑 신간의 초대 회장 키워드 나올 수 있는 인물입니다. 아무튼 이 2차 조선 교육령을 계기로 밀립대학 기성이 설립되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추진되었었고 일제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야 니네 운동 안 해도 알아서 내가 대학 세워주려고 했어. 야 진정해. 야 그만 하면서 경성제국대학을 지네가 설립해주면서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탄압했습니다. 참고 여기 나와 있는 경성제국대학은 현재 서울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은 이런 식 흐름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끝났고 다음으로 이제 노동운동이랑 농민운동 다룰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운동 이쪽은 자 첫 번째로 일단 조선노동공제회라 해가지고 최초의 대중적 노동단체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솔직히 얘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여기부터인데 첫 번째 일단 암태도 소작쟁이라 해가지고 이 암태도가 전남의 신안에 있어요. 신안. 그래서 당시 전남 신안에서 지주 문제처리한 인물이 고율의 소작료를 뺏는 걸 반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뭐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인데 쌀을 한 100kg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제가 토지가 없어가지고 남의 땅 가가지고 농사했었는데 내가 100kg를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결국 재배를 했으면은 땅 주인이니까 한 30% 정도 가져가세요 하고 나머지 70 이렇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고율을 소정도니까 막 절반 뜯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아니 저 농사 열심히 했는데 그걸 다 뜯어가시면 제가 먹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니까 이런 고율의 소작료에 반발했다는 게 그냥 그런 맥락인 거예요. 아무튼 이 지주 문제철의 고율의 소작료에 반발해가지고 전남 신안에서 소작료를 인하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일종의 쟁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소작료를 인하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약간 이런 그 노동운동이랑 농민운동을 점차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연합 성격의 단체인 조선 노농총동맹이라는 게 결성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둘 다 합친 거예요. 근데 이 노동자랑 농민이 가서 지향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조선 농민총동맹과 조선 노동총동맹으로 분화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일시적으로 연합 성격의 그런 노동자, 농민 단체가 나왔다가 그냥 분화된 거다. 그 흐름만 외워두시고 솔직히 이 노동운동이랑 농민운동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볼 내용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원산총파업이랑 강주룡의 을밀대 고공농성 이거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원산총파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이 원산총파업이 노동운동 중에서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원산총파업의 경우에는 이 원산 지역에 문평라이진 선 석유 회사라고 있어요. 이 문평라이진 선 석유 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인해 가지고 이거에 반발해 가지고 일제감정기에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 구타했다. 이것만 외우시고 조금 더 정확하게 외우고 싶으면은 문평라이진 선 석유회사 이것까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운동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원산총파업은 일본, 중국, 프랑스의 노동단체 격려 및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외국이 갑자기 이거 왜 지원을 줬냐 약간 이해 안 갈 수 있는데
여기 일본은 또 왜 있어요?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뭐 병 주고 약 주나요?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일본이 감독이고 이 외국의 노동 단체, 그러니까 같은 노동자 단체로서는 오케이, 니네 노동운동 지지한다, 열심히 싸워, 투쟁 이러면서 그런 지원 같은 거랑 격려를 해줬다.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1930년대 이르러서는 약간 좀 이 노동운동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는데, 이게 뭐냐면 거의 목숨 걸고 싸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30년대 대표적인 노동운동으로서는 강주룡의 을밀대 고공농성이 있었는데, 이 강주룡은 평양 지역에 위치한 평원 고무농장의 노동자였거든요. 근데 임금 삭감을 반대하고 노동 조건의 개선을 주장하면서 이 평양에 있는 을밑대라는 곳 지붕 위에서 고공노성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며칠 동안 지붕 위에 올라와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목숨 걸고 당시에 지금 노동자의 억울한 환경에 맞서 싸웠다.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이 강주 을밑대 고공농성은 평양 지역사 키워드로도 잘 나옵니다. 아무튼 이거 외에 좀 필요한 내용만 다시 보면은 나중에 이제 하도 이런 노동운동이라던가 농민운동 이런 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제가 이런 당시 농촌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농촌진흥운동이란 걸 추진하고, 그거와 관련된 법인 조선농지령이라는 걸 제정해 가지고 약간 소작농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일종의 그런 대응 같은 거랑 했었지만, 뭐 실질적으로 그만큼 효과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제가 이런 건 명분상 하는 거지, 사회상 노동운동 탄압하고 명분상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이렇게 좀 이런 거를 좀 지원해주는 척 하면서 사실상 이것들 어떻게든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움직임이다. 그냥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나머지 이건 별로 안 중요한데, 1930년대 이르러가지고 약간 실력 양성 운동 일환으로서 약간 문자 보급 운동, 그러니까 계몽 운동 같은 게 좀 있었는데, 뭐냐면 이 조선일보 중심으로는 문자 보급 운동을 주도하고, 동아일보 중심으로는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드라는 분화로드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제감독기 때 하도 문맹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을 위해 가지고 그런 일종의 신문사, 언론사 중심으로 그냥 계몽 운동을 주도했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거의 안 나오고, 분화로드 운동 정도는 선지로는 좀 잘 나와가지고 그냥 동아일보가 이런 거 주도했구나.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실력 양성 운동이랑 노동운동, 농민운동 관련된 내용 다뤘으니까 이제 조금 종교라던가 신분해방운동 그리고 한글 수호단체 관련된 내용을 한 번에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제감정기 신분해방운동, 이 시기엔 되게 많은 사회운동이 있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신분해방운동부터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운동입니다. 자, 이 어린이 운동은 말 그대로 어린이의 권익을 주장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잡지, 어린이 이런 걸 간해가지고 어린이를 보호해주세요, 어린이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어린이를 어른도 똑같이 같은 인격체로서 존중해주세요, 약간 이런 그냥 권위 같은 걸 주장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운동은 천도교 소년의 출신의 방정환이 주도했었고, 이 방정환은 어린이 운동 관련된 색동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운동으로서, 뭐 지금이 당연히 뭐 남녀 평등상 이런 게 많이 강조된 거지, 옛날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여성에 대한 그런 권익이 많이 회복되지 않았어 가지고 여성에 대한 그런 권리를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근우회라는 단체가 활동했었는데, 이 근우회는 뭐냐면 신간의 자매 단체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 및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의 연합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단체로서 근우회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 근우회는 조선 여성들의 단결 및 지위 향상을 목표로 했었고, 잡지 근우라는 것을 창간하면서 그런 활동 같은 걸 주도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신분 해방 운동 중에서 잘 나온 거는 형평 운동이거든요. 이 형평 운동은 백정의 신분 해방 운동을 주도한 건데, 당시에 이게 1차 갑오개혁,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개항기로 돌아가면은 이 1차 갑오개혁 때 공사노비법 협파하고 신분제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이서 신분제라는 개념을 먹는데, 사회적으로 백정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쟤는 그냥 고기나 써는 놈이야 이런 거면서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당시 진주 지역에서 조선 형평사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백정을 공평하게 대해주세요.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애정을 가지고 대해주세요 하면서 이 형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저울이에요, 저울. 그러니까 저울 이렇게 딱 뒀을 때 어느 쪽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평등한 위치에서 대해달라는 의미를 담은 게 형평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반발해가지고 그런 공평, 사랑, 애정 등을 강조하면서 똑같은 권리를 대해주세요. 라는 주장이셨던 게 형평 운동입니다. 자, 다음으로 일제감정기의 종교 및 활동 사례입니다. 솔직히 얘는 나올 게 좀 명확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도저히 못 외우겠다면은 대종교랑 천도교 관련된 내용만 외우셔도 충분하거든요. 나머지는 솔직히 나올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대종교 제가 지난 강의 때 설명드렸었는데 대종교는 나철, 오기오 등이 만든 종교로서 단군 숭배 사상을 강조한 종교입니다. 특히 이 대종교의 경우에는 북간도에서 중광단이라는 군사 조직을 만들었었고 이는 이후에 북로군정서로 개편되었습니다. 다음은 천도교의 경우에는 이 손병이라 해가지고 동학의 3대 교주가 기존의 동학을 개편한 종교가 천도교입니다. 그래서 이 천도교의 경우에는 계병 및 신여성 등의 잡지를 간행해가지고 민중 계몽을 위한 활동을 주도했었고요. 만세보라는 그런 신문을 기관지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잡지라든지 신문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면 천도교 관련된 키워드다. 특히 이 천도교는 아까 다뤘던 이 어린이 운동과 관련된 종교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불교. 불교의 경우는 한용우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더 운동을 주도했었고 이 한용우 선생님은 약간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뭐냐면 한용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민족대표 33인의 불교 대표입니다. 그래서 약간 불교 개혁 관련된 내용 나오면 싹 다 한용운 선생님께서 주도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 일제가 우리나라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시행한 사찰령 폐지 운동을 전개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찰에 대한 탄압을 하려는 사찰령을 없애려는 운동을 전개했었고 조선 불교 유신회라는 그 불교 개혁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럼 불교 개혁을 위한 조선 불교 유신론을 발간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불교의 경우는 박중빈을 중심으로 창시됐고요. 개간 및 간척 사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토지를 뭐 개간한다든지 그런 간첩 사업 이런 같은 걸 주도했었고 새생활 운동이라 해가지고 뭐 남녀 평등 사상이라던가 허례 의식 폐지한다던가 그냥 그런 운동 같은 거를 좀 전개했었던 게 원불교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그냥 새생활 운동 나오면 그냥 원불교구나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천주교는 그렇게 다룰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경향신문을 발행했었고 의민단이란 군사 조직을 만주에서 조직했다. 그냥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종교 유형을 내면은 엔간에서 열에 8번, 9번 얘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두 개를 중심으로 좀 암기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제감정기 한글 수호 단체 다루면서 이번 강의는 쉽게 마무리 지을게요. 일단 첫 번째, 국문연구소. 일단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일제감정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걸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일제감정기 한글 수호 단체 내면은 10번 중에 9번은 솔직히 얘네요. 무조건. 그러니까 애초에 조선어학회가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은 건 아닌데 어차피 그 한글 수호 단체 내면은 그냥 거의 얘를 내거든요. 근데 제가 얘를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조선학회를 내면은 함정으로 너무 잘 나오는 게 이 단체예요. 그러니까 얘가 함정으로 너무 잘 나와가지고 얘랑 좀 비교를 시키려고 제가 일부러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말하면은 일제감정기의 단체라고 표현하기에는 시기는 안 맞습니다. 아무튼 이 국문연구소는 일단 첫 번째 주시경, 지석영님 등을 중심으로 활동했어요. 특히 이 주시경님은 한인샘이라는 한글식 호를 썼었고 이 주시경님 경우에는 독립신문의 교보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거는 인물력 나올 수 있어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 국문연구소의 경우에는 학부 아래 설립된 그런 연구소로서 국문연구원이라는 그런 한글 관련된 연구 사례를 그냥 가능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선어 연구회. 이 조선어 연구회는 대표 인물로는 이윤재, 장지연, 최연배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 조선어 연구의 대부분의 인물은 조선어 학회로 넘어요. 왜 그러냐면 조선어 연구회가 나중에 조선어 학회로 계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키워드가 좀 겹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잡지, 한글, 간행이라던가 이런 게 겹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엔간에서는 그러니까 조선어 연구회가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글 수호 단체에 나오면 어쨌든 간에 조선어 키를 냈을 가능성이 거의 높고 이렇게 애매한 키워드가 나올 때는 일단은 그냥 조선어 학회다 그냥 라고 가정하고 푸셔도 돼요. 왜냐면 조선어 연구회는 그냥 각야날이라는 그 한글날을 제정한 거 외에는 다룰 게 없어요. 근데 조선어 학회는 우리말, 조선말 큰 사전 편찬도 시도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한글 수호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글 수호 활동을 많이 한 단체가 나오면 조선어 학회를 의심해봐도 되고 특히 이 조선어 학회는 이 이극노라던가 최연배 등의 인물 키워드가 문제 키워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물 키워드,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그리고 이 단체는 1942년에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일제 탄압으로 인해 해산되었다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어 학회를 내면은 국문연구소를 너무 함정 키워드 많이 내고 한글 관련된 키워드들이 오답선지로 마구마구 나오기 때문에 여기 제가 제시해드린 거 외에는 사실상 조선어 학회 키워드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 일제감정기의 사회 파트는 이 신분해방운동, 종교, 그리고 문화 파트로 한글 수호 단체를 좀 외워두시고요. 대표적인 실력 양성 운동으로 물산항쟁운동과 밀립대학 설립 운동의 이런 흐름을 좀 파악해 두시고 노동운동 및 농민운동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암태루 소작쟁이, 조선노동총동맹이 나중에 농민총동맹, 노동총동맹으로 분화되고 그리고 원산총파가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강주룡의 을밀대 고공농성 발생했다. 이 흐름까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일제감정에 관련된 파트의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다 다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일제감정기에 활동한 역사학자, 문학가, 그리고 대표 인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